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76,4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고, 거래량도 한 64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올릭스가 지금 오히려 저평가 상태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올릭스, 릴리, 로레알 등 이딴 계약 소식에 52주 신고가 해가지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올릭스는 릴리하고 대사 이상간 지방간의 치료제 타겟으로 블라인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1상 단계에서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릭스가 극심한 저평가다라는 증권사 분석에 따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계약건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금 상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릭스가 어쨌든 간에 현금성 자산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반기 보고서만 하더라도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약 57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 부분이랑 또 상용화 시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금 조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가 굉장히 좀 많이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흑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흑자 폭이 나오지 않고 적자 폭이 막 마이너스 300억까지 영업이익 부분이 나가면서 매출액이 57억 뭐 1년에 그쵸?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28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 처리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올릭스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있었는데 올릭스가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 제3자 배정권을 해가지고 결정 처리가 나오면서 1150억 원 정도를 당겨 올 수 있는 사태가 생기면서 올릭스의 주가를 이제 다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서 이제 적정 밸류에 대한 평가 처리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상한가가 내일까지도 풀릴지 안 풀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치고 올릴 건지 아니면 단기 차익 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내렸다가 올라갈 건지 그리고 제3자 배송 유상증자에서 왜 이렇게 부각 처리를 많이 받는 건지에 대한 것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공시 부분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 처리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된 유상증자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자금 조달 금액은 1150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이 전환 청구 기간이 2026년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남았죠. 이 기간 안에 본계약건이 나온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보시면 전환가액 부분에 대한 게 여기 보시면 납입일이 8월 28일 날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일 전, 4일 전 정도, 4, 5일 정도의 돈이 들어왔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집행이 첫 해에는 이제 100억, 그리고 두 번째 해가 200억, 그리고 세 번째 해가 700억 원을 해서 1000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 150억 정도는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쭉 내려보면은 지금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참여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참여한 회사들이 보면은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그쵸?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진짜 온갖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개별 회사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온갖 회사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가 굉장히 싸게 진행된 거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유상증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원래는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올릭스는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제가 이 하방권에서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 건데 우선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저 리포트가 나오면서 자, 여기 하방권에서부터 매집선을 형성을 쭉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동시효과 부분에서부터 아침 9시부터 올려 쳐버렸고 그 뒤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 말 그대로 상한가가 풀리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상한가 홀딩 마감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게 원래 중간에 풀리려고 했었어요. 풀리려고 하다가
상한가 종가 마감 처리를 하고 나서 점점점 가고 있는 상태고,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 갭상승을 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갭상승 처리하면은 거기서 한번 단기 차익 매도를 실현을 시켜주는 것도 좋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갭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됐다가 거기에서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다가 또다시 올려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 부분은 타점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OBVC랑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OBVC가 올라온 부분과 신용잔고 부분이 최근에 고개를 들은 부분. 제가 이래서 신용잔고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기관 수급이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근데 외국인들이 또 거기에 덩달아서 공매도를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물량을 던진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자, 신용잔고 부분을 누르는 수급이 누굽니까? 기관이죠. 기관은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신용잔고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를 반대 매매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도 치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신용잔고가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OBV,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핵심 물량 자체가 여기에 지금 다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서 특히나 상한가 올라갈 때 세게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이 하단권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폭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고, 신용잔고가 올라온다라는 건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올려칠 때 장대 항목 형태로 올려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이 상한가 포지션으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릭스를 갖다가 이 하방권에서 잡아라. 올릭스가 이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 이게 만약 내일 갭상승해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한 턴은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76,000원대에 핵심도 그려놓고 여기 터치 처리 일어난다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포지션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로레알 거라고 일랄리 건에 대한 공급 계약권 상용화 부분에 대한 계약권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계약권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멀티플을 당겨왔었을 때 시가총액 한 8조 원 정도까지 잡아요. 올릭스를. 근데 지금 시총 부분이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올릭스가 어떤 기업하고 좀 비슷하냐면 펩트론하고 좀 비슷해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상용화 부분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조 원대에서부터 지금 7조 원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부분에서 시가총액 3위 종목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적자폭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공장 건설 들어갔다가 일라일리 건하고의 공동개발 연구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본계약건이 나오지 않았는데 7조 원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올릭스는 일라일리 빼놓고 다들 알겠지만 로레알하고도 계약건이 있어요. 두 개 다 대형 계약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의 상승폭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올려쳤죠. 근데 안 빠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갭상승 처리 시켰다가 안 빠지고 아랫거리에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더 올리잖아요. 지금 올릭스가 그 초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오히려 갭상승 처리 나왔을 때 약간 던졌다가 조금의 단기 차익 매도 나오잖아요. 하방권에서 잡는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 매도 타점, 진행 상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가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플러스 1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필리조선수 측에서 어떠한 수주권도 안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오션 대응 처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올릭스가 사실 보세요. 지금 대형 회사하고의 계약건이 안 나온 기업들 중에 주가 반영 추이가 가장 안 된 기업들 중에 하나가 올릭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펩트론도 그렇고요. 저기 어디야?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지금 대형 계약건에 대한 것만 받아도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거가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기까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올릭스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으로 밸류를 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의 멀티플을 당겨왔었을 때 영업이익 부분이 약 1조 5천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PER 부분이 한 10배만 때린다라고 해도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어갈 정도의 계약건인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면은 지금도 아직까지 미래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 하방권에 잡을 수 있는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올릭스 딱 오늘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